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아직 일본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성을 그려볼 건데요. 사진으로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오사카에 위치해 있는 성으로 16세기에 건설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되었고, 지금까지도 웅장한 성곽과 아름다운 벚꽃 명소로 유명하다고 해요. 이 사진은 저희가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제 어떤 거부터 해야 할지 조금 감이 잡히셨나요? 그리기 전에 그리는 대상을 먼저 간단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시점이 저희가 어디서 바라보고 있는지, 아래에서 위를 보고 있고, 멀어지는 공간이 두 개로, 후쿠오카 그리신 거랑 똑같이 양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또 중심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중심이 조금씩 다 뒤로 가고 있어요. 살짝씩 내려올수록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요. 더 자세히 보면 작은 선들이 있지만 이런 것보다는 항상 큰 면적, 그리는 대상에서 어디에 위치를 시킬 거고 어떤 크기로 그릴 건지를 먼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다 하지 않으셔도 되고 큰 이런 소나무 그리고 숲을 느낌들만 내주셔도 충분합니다. 구름하셨을 때처럼 외곽만 해주셔도 되고요. 덩어리만 표현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집중적으로 오사카 성을 먼저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나무들은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이에서 같이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종이에서 한 번 더 그려볼 건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큰 삼각형들과 한쪽으로 생기는 투시를 조금 더 이용해서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향정원 하셨던 것처럼 기와나 이런 걸 너무 자세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높은 지점, 그리고 종이에서 어느 쪽에 그려주실 건지 먼저 정해주신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동상의 형태부터 그려볼게요. 저는 0.3을 쓰고 있습니다. 기둥의 크기를 잡고 거기에 맞춰서 큰 삼각형. 사실 이 삼각형이 조금 삐뚤어도 전체적으로 그리시고 나면 전혀 티나지 않으니까 편하게 하세요. 하나가 찌그러졌다고 해서 다시 안 그리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세요. 그 다음 앞쪽에 작은 사다리꼴 형태가 있죠. 옆으로 생기는 기와장의 두께, 뒤쪽에 살짝 보이는 옆면, 여기도 이렇게 뾰족 뭐가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 그려주신 거와 이쪽 길이도 서로 비교해주세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짧아지지 않도록 끝에 좀 올려주시고 살짝 내려서 거의 수평으로 그려주시고 또 여기 길이와 이쪽 길이를 비교해서 또 거의 중심보다 살짝 앞쪽에 기둥이 있죠. 이 꼭지점을 계속 기억을 해주세요. 내렸을 때 어느 지점까지 내릴 건지 또 좀 옆에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안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계셔요. 굳이 표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하실 거여서 지금은 크게 대략적인 부분만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 개 겹겹이 있는 부분들 개수까지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시면서 너무 길어지지 않게 계속 신경 써주세요. 아까 위에 하신 거랑 반복해서
쭉 그려주시고 아래쪽 기아장 위에 있는 이런 면적들도 임의로 나눠주시고요. 또 살짝 여기보다는 훨씬 긴 사다리꼴 이 칸보다 거의 튀어나와서 이쪽과 비슷한 공간에서 여기 옆에 삼각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좀 더 왼쪽으로 와서 그 다음 한 번 더 반복하셔서 여기 중앙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압장보다 훨씬 더 옆으로, 이 공간보다 더 옆으로 그려주시고 이렇게 외곽이 생기는 실루엣도 같이 관찰을 해주세요. 이 공간들 좀 더 크게 해서 일단 바닥 부분 그려주시고 또 이 형태도 잡아주시고 앞쪽에 보이는 이 면적들 한 번 더 그려주시고 그 다음 이 면보다 좀 더 오른쪽 대략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는 큰 부분 실루엣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인공이 오사카 성이니까 일단은 대략 외곽 실루엣만 살짝 그려보시고 불규칙한 선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들을 다 이어서 해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간중간 여백을 남기면서 끊어서 사용을 해주셔도 돼요. 자연물이니까 그렇게 선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일단 대략 잡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안에 세부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그려볼게요. 다시 보면 이런 민트색 계열은 좀 더 진하게 선을 사용을 해주시거나 뒤쪽에 있는 동상도 한 번 더 그려주시고 선을 살짝 눕혀서 약한 선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문양들도 그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문양도 혹시 살짝 진하게 하고 싶으시면 해칭으로 색감을 주셔도 되고 처음에 그리신 거를 딱 완벽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점점 해칭과 선을 덧붙여서 수정해 나가셔도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멀리서 보면 선 하나하나는 전혀 눈에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다 보면 그림이 많이 틀어진다 하시는데 하다가 중간중간 자세를 멀리해서 그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끝에만 곡선으로 다시 살짝만 바꿔주세요. 그리고 다시 아래쪽. 이쪽 어둠이 굉장히 강하니까 저는 해칭을 사용을 해서 좀 어둡게 만들겠습니다. 해칭의 방향은 일정하게 하셔도 되고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셔도 돼요. 외곽의 방향을 따라주셔도 됩니다. 선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으시면 아까 그리신 거를 다시 한 번 더 그려주세요. 다시 반복해서 기압장의 두께감들이나 외곽의 이런 불규칙성들도 찾아주시고 기압장 방향 관찰해서 다 한쪽을 향하고 있죠. 여기도 끝에 다시 한 번 더 울퉁불퉁하게 선 사용해 주시고
창문들도 같이 그려주세요. 같이 투시를 맞춰서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래도 똑같이 큰 면적 다시 나눠주시고 색감이 있는 부분들은 해칭으로 좀 더 어둡게 넣어주시고 그러면 아래쪽도 다시 한 번 더 선을 눕혀서 사용을 해주세요. 외곽보다는 좀 더 얇게 해주세요. 다시 위쪽에 개수 절대 똑같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또 눕혀서 안쪽에 선들도 넣어주시고 이 안에 그림자들도 선으로 좀 더 해주시고 아까 대략 잡아놨던 옆면에 기압장들도 좀 더 어둡게 해주시고 그러면 앞쪽에도 기아랑 어두운 부분들 표현해 줄게요. 최대한 선을 눕혀서 사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쪽도 옆에 불규칙한 선을 이용해서 안쪽에 문양들도 대략 느낌만 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중앙에 동그랗게 연결해 주시고 양옆으로 문양 실루엣도 넣어주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기아 느낌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위아래 굴곡 주시고 그 위에서처럼 네모칸 여러 개를 같이 그려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문들도 그려주시고 이제 더 부수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끝에 실루엣들을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느낌이 더 살 것 같아요. 선들도 표현하실 수 있으면 표현해 주시고 동그란 원형 느낌들도 추가해 주시고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진하게 해칭을 이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문양 부분을 제외하시고 이렇게만 해주셔도 되고 해칭이나 어둠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진하게 표현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깔끔하게 하셔도 되고, 나무 표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작업해 보세요. 앞쪽은 선들을 이용을 해서 해칭을 잡아서 어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옆에 있는 풀들은 꼬불꼬불한 선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사카 성 자체가 표현이 많기 때문에 외곽만 이용을 해서 깔끔하게 남겨주셔도 훨씬 예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어둠들 위주로 짧은 선과 해칭을 이용을 해주셔서 표현을 해주세요. 특히 나무 같은 경우는 이런 짧은 선들의 반복이 많아질수록 명암을 표현하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조금 단순 반복이기도 해서 어두운 부분들은 좀 더 많은 선들을 그려주세요. 대략 이 정도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조금 더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나무 더 표현해 주셔도 되고, 약하게 실루엣으로 옆에 있는 건물들까지 그려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실 수 있는 만큼 편하게 한번 작업해 보실게요.